자, 이번에는 아까 풀었던 예제를 좀 더 이제 확장을 해본 건데요. 아까는 뭘 했었냐면 요 부재 있죠. AC 부재 자체를 설계를 한 거예요. 얘가 직경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근데 요번에는 그 연결부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연결부. 지금 어떤 연결부냐면 A, B, C점의 그 연결부를 설계를 하는데 요때 저희가 공부했던 지하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단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직응력 이런 개념들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제가 되는 거죠. 예, 배운 개념을 실제로 어디에 써먹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상세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응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인장력 FAC는 구했죠. 그래서 58.3kN 인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고 지금 FBC가 50kN 압축으로 돼 있다는 것은 아직 풀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까는 여기 자유물체도 잡았으니까 여기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50kN이 있고 여기에 이제 힘은 FBC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직력의 합은 0이다를 생각을 해보면 FBC 플러스 50kN이 이게 0이죠. 그러니까 FBC는 마이너스 50k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장력 방향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FBC는 크기는 50kN인데 압축으로 작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마이너스 때문에 요 압축이라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부재력은 다 계산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재의 설계를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보겠습니다. 부재의 허용력은 시그마 allowable 그거는 300메가파스칼이에요. 그 다음에 볼트 여기 사용되는 이제 볼트가 있거든요. 그 볼트의 허용 전단 응력은 타우 allowable에서 170메가파스칼입니다. 그 다음에 허용 지압 응력은 요게 bearing이거든요. bearing. 그래서 시그마 B allowable은 300메가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응력을 계산을 했을 때 다 이 값보다는 작아져야 된다.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세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점 연결부인데요. 일단은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A점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요게 이제 AC 부재인데 여기는 원형이에요. 여기는 원형. 그죠? 원형인데 원형을 그대로 연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연결부에서는 납작한 어떤 그 직사각형 단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다가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면이 이렇게 직사각형이고 여기는 단면이 이렇게 원형이
원형이었다가 직사각형으로 변하는 그런 거. 그래야 뭐 볼트를 연결시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른 부재랑 연결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공을 한 거죠. 예, 끝부분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사각형 단면이 정면도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측면도로는 여기 지금 납작해진 이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저는 더 큰 것처럼 그렸는데, 여기는 이제 좀 좁아졌네요. 그죠? 저도 제대로 하려면 여기 좁아지는 걸로 그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는 직사각형 단면이고, 판처럼 직사각형 단면이고, 여기로 갔을 때는 원형 단면이 되는 거고. 아까 결정했었죠? 16mm로. 네, 그림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상황이 보여야 그 다음에 계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안 보이면 뭘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 계산을 해놓고선도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뭔가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그 계산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부재 AC의 응력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부재 AC의 응력을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요 판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판 부분, 요 부분, 납작한 부분, 요 원형 부분은 아까 검토했잖아요. 그죠? 요 판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 판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를 어디를 자르든지 힘은 동일해요. 근데 어느 단면이 제일 불리하겠습니까? 여기가 이 단면이 불리할까요? 이 단면이 불리할까요? 이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면을 자르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비어있는 단면이 되는 거죠. 단면이 부족하죠. 이거보다는. 이게 아니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면을 쓰는 게 이제 불리한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리한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응력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응력이 더 크게 나오니까. 단면적이 작아지면 응력이 커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A 넷이라는 것은 바로 구멍에 영향을 빼는 건데, 자, 요건 40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40mm. 근데 구멍을 빼면은 여기 직경이 20mm라고 했으니까 그냥 20mm만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요 있잖아요. 볼트하고 이제 구멍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조립을 할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겠죠. 그죠? 어느 정도의 여유치가 있어야 실제 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유치가 1mm가 주어진 거예요. 요게. 예. 요 여유치를 1mm로 준 거예요. 그래서 구멍의 크기는 볼트 직경보다는 조금 크다. 예, 그래서 21mm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40에서 21을 빼고 뺀 게 요거예요. 요거 단면. 거기에다가 뺀 게 여기죠. 여기랑 여기죠. 거기에다가 단면 두께가 얼마냐면 두께가 T가 16이에요. 그죠? 16mm. 그래서 요게 16이란 얘기죠. 16 해주면 면적이 나오죠? 면적. 그래서 응력을 계산을 해보면 FAC를 그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니까 58.3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을 304mm 제곱으로 나누니까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뉴턴 나누기 밀리미터 제곱이니까 191.8 메가파스칼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그마 얼러블이 300이죠. 300 메가파스칼이니까 오케이 된 거죠. 예.
그럼 2단면으로 그대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점 연결부 검토인데 볼트의 응력을 검토를 해봐. 아까 이제 부재를 검토를 해봤으니까 볼트의 응력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볼트 단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A는 볼트 직경이 여기 20mm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20의 제곱이니까 314mm 제곱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단 응력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상태는 단순 전단이에요. 단순 전단. 그러니까 이렇게 볼트를 봤을 때 이게 볼트라고 봤을 때 이렇게 당기잖아요. 당기니까 이게 볼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누르는 게 되고 여기선 또 이거를 지탱하는 방향으로 누르니까 이게 볼트예요. 지금 볼트. 그러니까 요런 힘이 작용을 할 때는 여기를 잘라보면 여기 이렇게 딱 절단해서 보면 절단해서 요거를 보면은 어떤 전단력이 작용을 하냐면 요게 지금 58.3인데 여기에 요런 방향으로 전단력이 58.3이 존재해야 되죠. 그죠? 전단력이 요 면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8.3 kN이니까 10의 3승에서 뉴턴으로 바꿔주고 314mm 제곱이니까 응력을 계산해 보면 185.7MPa이 나옵니다. 근데 허용 전단 응력이 아까 뭘로 주어졌냐면 170으로 주어졌어요. 170. 그러면 그 부재 자체는 통과가 되는데 볼트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크니까 응력이 더 크니까 이거는 NG입니다. 그러면 볼트 직경을 더 키워서 이게 170보다 작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볼트 직경을 16mm에서 22mm로 키웁니다. 22mm로 키우면은 아까 22mm로 키우면 볼트 구멍은 더 커져야 되니까 그 AC 부재를 다시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 넷을 다시 계산을 해요. 40 빼기 23, 1mm 추가를 시켜가지고 여유치.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72mm 제곱이 나오고 응력을 계산을 하면 58.3 곱하기 10의 3승 뉴턴 그 다음에 밀리미터 제곱 해주면 214.3 메가파스칼이 나오니까 이거는 300 메가파스칼보다 작죠. 그러니까 모재 그 AC 부재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볼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볼트의 전단 응력이에요. 볼트의 전단 응력 해주면 힘은 똑같고 단면은 커졌죠. 4분의 파이 D제곱인데 22mm 제곱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153.4 메가파스칼이 나와요. 타우 얼라우블은 170 메가파스칼이니까 오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볼트 직경을 16mm로 16mm 볼트 직경이 16mm에서 22mm가 아니죠. 20에서 22mm로 바꾼 거죠. 오타입니다. 그래서 볼트 직경을 20mm로 하면 안 되겠다. 22mm로 바꿔야겠다 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겁니다. 설계 변경. 그래서 볼트의 파이는 볼트 직경은 무엇으로? 22mm로 결정. 그래서 지압 응력 검토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압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요 AC 내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재 자체를 이렇게 당긴다 이거죠. 그죠? 당긴다. 그러면은, 요 볼트 있죠? 요 볼트가 얘를 이 AC 부재에서 그 구멍 쪽 부분에서 이렇게 압축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래야 되나? 이렇게, 예,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이제 당기니까, 요 볼트 있죠? 이 볼트 입장에선 얘를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당기니까 이런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거하고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 볼트 입장에선 얘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르는 것을 요 힘은 볼트가 이제 작용을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힘 더하기 요 힘이 바로 요 힘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그 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볼트 입장에서는 얘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압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볼트가 누르는. 근데 여기 T가 얼마냐면, 여기 T가 T예요. T가 16입니다. 16. T가 16이고, 예, 요 볼트의 직경, 그죠? 볼트의 직경은 D는 아까 몇 미리로 결정을 했냐면 22mm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압 면적은 22mm 곱하기 16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압 면적이 352mm 제곱이 되고 지압 응력은 58.3kN, 여기 이제 10에 3승을 했으니까 뉴턴이 되고 밑에는 밀리미터 제곱이 돼서 165.6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예. 그래서 허용 지압 응력은 얼마였냐면 400 메가파스칼이에요. 400 메가파스칼이니까 굉장히 작죠? 예. 그래서 오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부분에서 지압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